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임논. 권놈입니다. 네,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사업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권노무사님은 재택근무를 자주 하시나요? 저는 좀 많이 자주 합니다. 재택근무할 때 좋은 점이 있나요? 가장 좋은 건 일단 출퇴근을 안 해도 되니까 네. 안 씻어도 되죠. 좀 더러우시네요. 네, 잠옷 그대로 입고 일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컴퓨터로 이제 일을 하는 직업이다 네. 보니까 실제 출퇴근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은 이게 서울에서는 특히 차로 가야 되거나 아니면 지옥철 타야 되거나 그쵸? 이렇잖아요. 네, 코로나도 무섭고. 네, 그럴 때는 진짜 이 출퇴근을 안 해도 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재택근무와 관련한 노동법적 쟁점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담아볼까 합니다. 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재택근무의 도입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렇죠. 사업주가 원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원할 수도 있죠. 이 네네. 재택근무에 대해서. 네. 그런데 어느 누가 이렇게 신청을 하면 혹은 재택근무를 해라 라고 이렇게 인사 발령을 하면은 네. 이 재택근무가 그냥 도입이 바로 되는 건가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우선 이 재택근무 도입을 노동법적으로 보면은 네. 근무 장소의 변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근무 장소의 변경이 가능한가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근로계약의 내용이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의 내용에서 근무 장소를 딱 특정을 해놨다라고 하면은 동의 없이는 재택근무가 불가능하고 네. 그게 아니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재택근무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발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사 발령을 하더라도 권한 남용은 없어야겠지만 네. 근로계약 내용 안에 사업장의 특정한 장소로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네. 그렇지 않고 사업주가 지정한 장소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정해둔 경우에는 네. 인사 발령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유동적으로 설정이 돼 있어도 이게 사업주 입장에서 유동적인 거지.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출퇴근 의무라는 게 이제 수반되어 있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재택근무 신청을 한다고 해도 이게 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업주가 안 들어주면은 신청을 해도 도입을 못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개별 근로자별로의 재택근무 말고 사업장 전체에 이 재택근무를 도입하려고 하는 사업장이 있을 거예요. 네. 이럴 때는 또 별도의 절차가 있는 건가요? 보통은 꼭 필수적인 건 아닌데 네. 사업장 전체 모든 직원들한테 재택근무를 도입을 하려면은 전체 직원들한테 적용되는 뭔가 이제 규정이라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취업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과의 합의한 단체 협약을 통해서 도입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쟁점으로는 이 근로시간 규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보통은 이제 사업장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사업장에 출근을 하게 되면은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시간 자체가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는 참 모호하죠. 그렇죠. 네, 이럴 때는 근로시간을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역시 기준은 사업주의 지휘 명령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내가 그 업무 명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스탠바이 네. 상태인가 이것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을 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일을 마쳤다라는 걸 보고를 한다든지 그쵸. 이런 전체적인 시간을 보고 사업주의 지휘 명령 하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근로시간 규율의 측면에서 IT 기술을 도입을 해서 네. GPS 추적 장치를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CCTV를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화상 어떤 시스템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IT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는 사업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이게 그냥 설치하면 되는 건가요? 그냥 설치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개인정보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보호되는 개인정보죠. 네네. 그래서 그 해당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이렇게 추적 시스템 같은 거를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 없이는 설치가 안 된다라는 그쵸? 거겠네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근로시간을 규율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상이 가능한 어떤 근로시간 제도라는 게 있을까요?
이게 실제로 저희가 이론상으로 뭐 사업주 지휘 명령 하에 놓여 있는 뭐 스탠바이 시간은 근로 시간이다 이렇게 본다고 해도 네. 실제로 측정이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죠. 네네. 사실 뭐 무단 이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그쵸. 측면이고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이제 서로 마음 편하게 네. 재택근무를 하면은 몇 시간 근무를 한 거로 간주를 한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간주근로 시간제도 도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고 특정 이제 업무에 있어서는 뭐 재량권이 큰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업무를 할 때는 몇 시간 근로를 한 걸로 간주를 한다. 이렇게 도입을 할 수 있는 재량근로 시간제도 도입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간주근로제나 재량근로제 도입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그냥 도입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네.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으로도 안 됩니다. 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네. 휴게 시간과 관련한 경우입니다. 그쵸. 이 휴게 시간이라는 거는 앞서 이제 근로 시간과 연동이 되어서 사업주의 이제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게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은 공과사도 불분명하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그 경계도 굉장히 모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언제가 휴게시간이다 이런 걸 어떻게 규율하고 어떻게 할 수 있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사업주 지휘 명령을 안 받을 수 있는 시간, 네. 즉 전화를 꺼버려도 되는 시간이라든지 네. 잠시 외출을 해도 되는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네. 미리 꼭 설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소적으로 이게 불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시간상으로 휴게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이렇게 네. 명확히 설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근로자에게 연락 차단권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전화기 있겠네요. 꺼버리시고 주무셔도 되고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쟁점으로는 연장 근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통상적으로 이제 이 연장 근로라는 거는 합의에 의해서 성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업주가 시키던 아니면 근로자가 이때 연장 근로가 필요하다라고 신청을 하던 어찌되었건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은 이 합의라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네. 연장 근로가 언제 이제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을지 네,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이제 근로시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하루 8시간까지는 뭐 출근했다 아니면 이제 퇴근한다 나는 이제 업무 지시를 안 받는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놓고 혹시나 그것을 넘어가는 시간에 근로자가 일을 더 할 필요성도 있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그래 일을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그게 이제 연장 근로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합의가 성립 여부에 따라서 이제 연장 근로를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것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뭐 승인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후 보고 시스템 네. 이것을 활용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근로자도 일을 했는데 뭐 30분 단위라서 뭐 보고하기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뭐 사용자도 명시적으로는 이 연장 근무를 해라라고 이렇게 구조상으로 말하거나 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근데 연장 근로가 발생한 거예요. 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기준 자체는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사업주의 그 일을 할 필요성이 반드시 이제 그때 일을 할 필요성이 인정이 돼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이제 직원이 일을 했음에도 사업주가 나는 뭐 합의를 해준 적이 없다. 내가 언제 일을 시켰느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사업주의 묵시적인 합의, 그렇죠?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따라서 네. 묵시적인 합의가 인정이 돼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기준을 저희가 조금 뭐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준은 이 재택근무 매뉴얼 상에서 이제 노동부가 발간한 재택근무 매뉴얼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기준인데 엄밀히는 뭐 노동부에 가서 이 기준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지표는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을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발생 부분까지도 간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뭐 하루 10시간 근무한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네. 해버리면 자동적으로 8시간은 그냥 소정근로 시간이 되는 거고 네. 2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이 돼서 연장근로 가산수당까지 지급을 하는 이런 형태의 합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쟁점으로는 네. 산업 재해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업무상 재해라는 거는 크게 이제 업무상 사고랑 질병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장에 출근을 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네.
저희가 이제 가장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업무상 질병이다라는 그쵸. 거지, 업무상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내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기 때문에 명확하다라는 게 뭐 통상적인 경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재택근무를 하다가 다쳤어요. 네. 그랬을 때는 이제 업무상 사고까지도 어떻게 불명확해진다. 네, 불명확해지는데 네.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역시 이제 기준은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나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한 사고나 아니면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네.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업무상 재해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두루뭉술하죠. 네. 그래도 네. 뭐 이렇게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러한 사고가 만약에 출근을 해서 그 사업장에서 발생을 했을 때 이게 산업재해로 볼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일을 하다가 네.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에 가다가 자빠졌다든지 그리고 뭐 너무 피곤해서 커피를 한 잔 이제 뽑으러 가다가 네. 뭐 화상을 입었다든지 네. 뭐 이런 게 이제 재택근무를 하다가도 그 근로시간 내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업무상 사고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택근무 시 다쳤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어야 될 것인가는 아마 이제 판단하는 사례들이 조금 축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쵸.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산재 신청이 들어갔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네. 인정을 할지 말지 뭐 네. 이런 사례 축적이 좀 필요할 부분으로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택근무 시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가능하다면은 재택근무가 많이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